네, 이번에는 페이롤 텍스를 근로자들한테 과세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근로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제 법적 귀착이 이제 statutory 영어로는 incidence라고 합니다. incidence. 그 법적 귀착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과세 대상은 법에 따르면 근로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과는 좀 다르죠. 원래 과세 대상은 법에 따르면 페이롤 텍스는 이제 기업이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근로자에게 과세한다면 결과가 달라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근로자들이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1시간 일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은 임금에서 웨이지에서 1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얼마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은 임금 중에서 1달러를 마찬가지로 이건 비율이 아니고요. 뭐 세율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금액 1달러를 내는 것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세금이 현실에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고 계시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학생들은 그 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내실 거예요. 보통은 세대주 혹은 가구주 이름 앞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집은 가구주가 이제 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날라와요. 몇천 원 정도 합니다. 뭐 이제 집이 지방이거나 그래서 학교 근처에 혼자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이름으로 뭐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면 본인 이름으로 이제 주민세가 날라올 거예요. 구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뭐 가구당 뭐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비율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율의 개념이 아니라 가구당 얼마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받은 임금 중에서 1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누가 내야 되냐면 워커들이, 노동자들이 내야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면 법적 귀착의 대상이 기업에서 근로자로 바뀐다면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세금의 크기가 같다면 누구에게 과세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두 번째,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1번과 2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웨지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든 상관없이 페이롤 텍스를 기업에게 과세를 하든 근로자에게 과세를 하든 상관없이 1번, 2번, 3번은 동일합니다. 결과가 같다는 뜻입니다. 뭐 한번 보죠. 자, 우선 워커들에게, 근로자들에게 페이롤 텍스를 과세하게 된다면, 급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이제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근로자에게 과세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급 곡선을 뭐 기회비용이라든가 또는 지불용의 금액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를 또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공급 곡선을 내가 받아야 되는 최소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공급 곡선은 S0였었어요. 그 다음에 경쟁 균형은 $10 W0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 올라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올라프가 최소한 받아야 되는 임금은 정확히 $10와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프의 뭐 최소 수용 금액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금액은 정확히 $10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프보다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최소 수용 금액이 $10보다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올라프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수용 금액이 올라프보다 높아요. 그렇죠? 올라프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 $10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라프의 최소 수용 금액은 $10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프에게 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 올라프가 $1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올라프의 최소 수용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간단하죠, 그렇죠? 올라프의 최소 수용 금액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1만큼 상승해서 $11가 될지 아니면 $1만큼 떨어져서 $9가 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11일까요? $9일까요? 답은 $11가 되겠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은 더하기 세금한 $11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라프의 최소 수용 금액은 이렇게 $1만큼, 이게 정확히 $1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 차이가 정확히 $1입니다. $1만큼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공급 곡선을 최소 수용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해석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프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 왼쪽에 있는 사람도 최소 수용 금액이 세금의 크기만큼 $1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어차피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1의 페이롤 텍스를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수용 금액은 세금의 크기만큼 위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최소 수용 금액이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 상승할 테니까 세금이 도입된다면 공급 곡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정확히 $1만큼 이동하겠죠. 세금이 도입되면 공급 곡선이 세금의 크기만큼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이 C가 될 거예요. 원래 균형은 우리가 A라고 불렀습니다. 경쟁 균형은 A고요. 이제 그러면 점 C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량은 E1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 균형보다 고용 규모는 똑같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페이롤 텍스가 기업에게 부과가 되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과가 되든 상관없이 고용 규모는 감소하죠. 이것까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점 C에서 결정되는 임금 W2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W0 $10가 바로 균형 임금이에요.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 균형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W2는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에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세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일종의 그 가격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도입되면 구매자들과 판매자들, 다시 말하면 워커와 펌 사이에 주고받는 가격이 달라지게 돼요. 결국은 세금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합니다. 부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겠죠.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부 다 많이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받는 워커는 전부 다 더 적게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경쟁 균형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금이냐면 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바로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W2는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불하는 주체가 지불하는 가격이 바로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이 받는 가격, 여기서는 W2-1 세금을 1달러만큼 뺀 바로 이 임금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자들이 집에 가져가는 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홈입니다. 테이크홈. 그래서 기업은 워커들에게 W2의 임금을 지급해요. 경쟁 균형에서 결정된 임금 W0보다 더 높은 임금이겠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 W2를 받았어요. 워커들이. 그러면 그 중에서 1달러만큼의 세금을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 W2-1만 집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정확히 세금이 되겠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면 바로 이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차이는 아까 올라프의 최소 수용 금액이 1달러만큼 높아진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 거리와 같은 거예요. 이 거리가 다 1달러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워커에게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은 경쟁 균형과 비교했을 때 이게 벤치마크라고 했으니까요. 경쟁 균형과 비교했을 때 전보다 높아지고 상승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집에 가져가는 임금은 경쟁 균형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 10달러보다 더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규모는 줄어들죠. 우리가 그 기업에게 과세를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에게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귀착이 기업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모두 다 발생한다고 했어요. 경제적 부담은 양쪽이 다 나누어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페이롤 텍스가 워커들에게 부과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한번 보죠. 전체 세금은 1달러라고 했고요. 전체 세금 1달러 가운데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정확히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 W2니까요. 경쟁 균형에서는 W0만큼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W2만큼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차이만큼 기업은 더 나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들어오지 않았었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시간당 10달러만 내면 됐었는데 페이롤 텍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설령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귀착이 기업에게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워커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부담은 기업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만큼이 이제 워커가 부담하는 부담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워커들은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적은 금액을 집에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워커들은 전보다 더 경쟁 균형일 때보다 사실상 더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워커들이 가져가는 임금은 W2-1이니까 사실상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E0까지 가지 못하고 E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E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여기까지만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하튼 워커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하냐면 경쟁 균형에서 결정된 임금 10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될 테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죠. 바로 이만큼이 워커들이 부담하는 부담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로 얘기했던 건 페이롤 텍스를 워커들한테 과세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결과가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그림이 이렇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추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간당 임금이고 여기가 고용 규모라고 하죠. employment. 그 다음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우선 첫 번째 페이롤 텍스를 기업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동하냐면 노동 수요가 당연히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1달러만큼. 이렇게 1달러만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그림을 잘 그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새로운 균형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1달러를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차이가 1달러겠죠. 그러면 이 가격은 뭐였냐면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가격은 워커가 받는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워커들한테 과세를 하게 될 테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공급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공급 곡선이 정확히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로 여기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공급 곡선은 정확히 여기까지 이동해요. 왜 그럴까요? 1달러만큼 최소 수용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1달러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든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든 우리는 어디까지 고용을 줄여야 되냐면 경쟁 균형이었던 이 제로에서 출발을 해서 고용을 어디까지 줄이냐면 정확히 여기까지 줄이게 되어 있어요. 이 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걸 한번 다 지워보죠. 고용 규모가 어떻게 이 원까지 줄어드는가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의 크기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차이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이가 1달러가 되는 이건 1달러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죠? 이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그런 점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점이겠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뭐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든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이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점이 여기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공급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정확히 공급 곡선은 1달러만큼 최소 수용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정확히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처럼 기업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뭐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불용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수요 곡선과 원래 공급 곡선의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점을 찾는다면 그러면 바로 이 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에서의 고용 규모가 2원이 된다고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워커에게 과세를 해서 공급 곡선이 이동한 새로운 균형에서 2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수요 곡선과 원래 공급 곡선의 차이가 정확히 세금의 크기만큼이 되는 1달러가 되는 그런 거래량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2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2원이라고 하는 고용 규모는 누구에게 과세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달성되는, 세금이 들어왔을 때 달성되는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차이가 정확히 1달러가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공급 곡선이 얼만큼 이동하든 수요 곡선이 얼만큼 이동하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차이 중에서 그래서 이 원을 찾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원을 잘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이 기업들이 지불하는 가격이고 이 가격이 근로자들이 받는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그림이 바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커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 우리가 W1을 찾았었는데, 이 W1이 뭐였었냐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고요. 여기에다가 세금을 1달러만큼 기업이 부담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기업에게 과세한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은 세금을 포함한 W1 플러스 1, 1달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워커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W2를 찾았습니다. 이 W2가 뭐냐면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되고요. 워커는 W2를 받은 다음에 1달러만큼의 세금을 내고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W2-1이 되겠죠. 그래서 W2와 W1 플러스 1이 같고, 그래서 이 둘은 같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둘은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과세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얻는 결과는 이 원만큼의 고용 규모가 달성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 균형과 비교했을 때, 벤치마크와 비교했을 때 기업의 부담분과 근로자들의 부담분이 누구에게 과세하든 상관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과세를 하던 기업에게 과세를 하던 기업의 부담분은 이만큼이고요. 전체 세금 1달러 가운데 대략 한 절반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전체 세금 1달러 가운데 한 50센트 정도는 근로자들이 부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50센트를 예를 들면 50 반반이라고 한번 해보죠. 0.5달러 그 다음에 0.5달러씩을 부담한다. 전체 세금이 1달러니까요. 그래서 반반씩 부담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들은 전에는 10달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10.5달러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들은 전에는 10달러를 받았었는데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한테 과세하든 상관없이 9달러 50센트만을 집에 가져가게 된다.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바로 1달러니까 세금이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누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5월 5일 강의입니다.